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토스뱅크 대출 트라이브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남궁욱이라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대출 제품을 쉽고 간편한 경험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안전한 대출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 디자이너가 제품의 가치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다른 제목으로 시작해 볼게요. 미움받을 제품 사랑받게 만들기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랑받는 제품은 뭘까요? 사용자들이 원하는 제품일 겁니다. 그럼 미움받을 제품은 뭘까요? 사랑받는 제품과 반대가 되겠죠. 오늘은 미움받을 뻔한 제품을 어떻게 사랑받게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토스뱅크는 지금까지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차원이 다른 혜택과 세상에 없던 은행 상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즉시 캐시백, 지금 이자 받기, 먼저 이자 받는 예금, 평생 무료 환전 등 출시하고 지금까지 사랑받는 제품들인데요. 대출에는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대출에는 토스뱅크 함께대출이 있습니다. 함께대출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제휴은행과 토스뱅크 두 개의 은행이 한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최초로 시도한 대출 상품이에요. 근데 왜 미움받을 뻔한 제품이 됐을까요? 제품 출시 전 함께대출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대출의 원래 이름은 공동대출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소하긴 하지만 원래는 더 어렵고 낯선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 최초로 시도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약사항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두 개의 은행이 같이 대출해주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복잡한 조건들도 계속 추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시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토스뱅크 함께대출은 신용대출에서 같이 진입해서 심사를 같이 받고 사용자들은 두 개의 대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만약에 신용대출 금리 5%와 공동대출 금리 5%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출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제품을 선택하거나 익숙한 제품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동대출에 더 많은 조건들이 달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출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은행 2개, 대출 2건 발생, 신용점수 하락. 사실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불리한 조건인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대출 프로세스 또한 신용대출과 달랐는데요. 토스뱅크 신용대출은 심사를 하고 나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대출 실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공동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더 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고 더 복잡한 조건들을 더 많이 입력해야 됐어요. 가뜩이나 대출은 익숙하지 않은 숫자와 언어들이 넘쳐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불안을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공동대출은 낯설고 복잡한 조건이 추가되면서 더 어려운 대출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모두 밀어보기로 했어요. 우선 낯설고 어려운 공동대출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제품의 이름은 대출을 받는 과정과 그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계속 노출되는 중요한 전달체인데요. 공동대출 이름을 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우선 낯설고 어려운 용어로 직관적으로 사용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주변 동료들 또한 단번에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제품인지 되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공동대출의 이름을 바꾸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떤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른 특징이지만 동일한 이름을 가진 대출 상품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 대출 상품이 안 좋은 소식으로 여러 매스컴에 노출되기도
노출되기도 했고 꽤나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토스뱅크에서 같은 제품 이름으로 출시를 한다면 사용자들이 봤을 때 오인지하거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우선 공동대출의 이름을 바꾸기로 합니다. 저는 공동대출을 보면서 사용자들이 처음 이 대출을 봤을 때 제품 특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토스가 유저에게 말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친숙한 제품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품 특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UX 라이터와 브랜드 디자이너들의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전달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처음 봤을 때 오히려 더 두려운 제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출 특징을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는 심상만 가져가고 토스가 유저에게 말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친숙한 제품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대출을 함께 대출을 변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불편을 뛰어넘을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대출에서 가치는 뭘까요? 물론 슬릭한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대출에서 중요한 가치는 금리입니다. 금리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바꿀 만큼 대출 사용자에게는 금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금리는 디자이너인 저 혼자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오너를 찾아가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되게 착하게 말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착하게 말한 건 아니었고 조금 막 찡찡거리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면서 계속 프로덕트 오너를 설득해 봤어요. 어쨌든 저는 함께 대출에서 불편함을 상쇄할 만한 가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지속적으로 PO를 설득했습니다. 근데 수익은 하지만 대출 금리를 낮추면은 당연히 수익에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낮추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사실상 수익은 사용자가 우리 제품을 원하고 많이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지금 수익을 지키는 것보다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진짜 10번 넘게 반복해서 프로덕트 오너를 설득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자는 아니었고 함께 대출 구조를 역이용해 보기로 합니다. 함께 대출은 제2은행에게 많은 사용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는데요. 저희는 이 구조를 역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수수료 일부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면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적용된 함께 대출 모습을 한번 예시로 봐볼게요. 어떤가요? 둘 중에 하나 대출을 선택해야 된다면 함께 대출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아직 복잡한 조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은행 두 개는 이제 저희 제품의 특징이죠. 대출 그리고 대출 두 건 실행. 이거는 하나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대출이 두 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출이 두 건이 발생하다 보면은 마지막으로 당연하게 신용 점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일반 신용 대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돼요. 은행 두 개는 저희 제품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나머지 두 건이 남았는데 사실 이 두 개의 조건이 사용자에게 얼마나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이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화면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화면을 잡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저는 더 크게 느껴졌어요. 사실상 사용자는 대출 하나만 받는 건데 신용 점수가 더 크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대출을 선택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대출 과정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바로 UT를 해봤는데 그 안내 화면을 보면서 사용자들이 대부분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실제로 문구를 보고 부담스럽다, 무섭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때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 조건은 없애야겠다. 다시 프로덕트 오너를 찾아갑니다. 사용자 의견을 빌려서 이 조건을 없애보자고 했어요. 근데 저희 PO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조건을 없애기 위한 시도를 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부 기관까지 설득해서 해당 조건을 없앨 수 있었어요. 신용점수는 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고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외부 기관이 있는데 저희 PO가 사용자를 위해 그걸 뚫어낸 거죠. 그래서 덕분에 부담스러운 조건을 걷어내고 함께 대출은 이전 공동 대출에 비해서 사용자에게 더 유리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다듬어졌어요. 저희 팀은 진심으로 잘 될 거라 확신하고 함께 대출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잘 됐을까요? 함께 대출 선택률이 신용대출보다 높긴 하지만 단 2%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훨씬 더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드라마틱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금리가 가치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제품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 가장 큰 문제를 찾아보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신용대출을 선택한 고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진짜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어요. 금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답변이 함께 대출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많았는데요. 분명 함께 대출은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은데 왜 이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발견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금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낮은 금리를 원한다는 뜻인데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대출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건 화면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품 가치에 대해서 다시 집중해 보기로 합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조금 현실적인 금리로 비교해 볼게요. 사실 금리라는 건 그냥 퍼센트로만 표기되어 있는 거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지는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좀 더 비교를 쉽게 매달 내는 금액으로 변경해 봤어요. 어떤가요? 금액으로 변경하니까 그래도 비교가 좀 더 쉬워지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개의 차익을 보여준다면 매달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금액을 보여주니까 훨씬 더 쉬워진 화면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토스뱅크 신용대출과 함께대출은 빌릴 수 있는 기간이 최소 1년인데요. 아낄 수 있는 금액을 매월이 아닌 1년으로 잡는다면 금액이 더 커져서 비교하는 데 더 용이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금리로만 비교하던 대출 상품들을 1년 동안 내야 될 이자와 내가 1년 동안 아낄 수 있는 금액을 표기해 주면서 이 화면으로 빠르게 실험을 나가 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순히 표기법만 바꿨을 뿐인데 약 20%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전 실험에 대한 거는 진짜 단순한 실험이었을 뿐이고 만약에 제가 이전에 가치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은 함께 대출이 이렇게까지 잘 되는 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출시 9개월 만에 누적 공급액 1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다른 은행도 이 제품 구조를 보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대출이 시장에서 가치 있는 제품이라는 걸 증명해낸 거죠.
사랑받는 제품은 사용자를 향한 집요함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대출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준비했던 건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이 제품을 원하게 만들 수 있을까였어요. 그리고 그 고민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제품을 다루는 모든 분들이 사용자 관점에서 한 번 더 집요함을 가져본다면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